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의 저자 강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미래 삶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는데요. 이전의 산업혁명은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을 강조했으며 이 때문에 획일화, 중앙집중, 폐쇄성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드리웠습니다. 나만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대중의 욕구와 소수의 폐쇄적 권력 독점에 대한 대중의 어떤 반발이 맞물려서 맞춤 분권 개방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과거 기술과 접목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실제 구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간파한 사업가들은 분권과 개방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기존 시장 지배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 관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이전에 살던 대로 관성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변화의 시기라고 한다면 그런 관성은 위험합니다. 블록버스터라는 회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비디오 테이프나 DVD를 대여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0년대 초까지 정말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동네마다 점포를 다 만들었고요. 점포 안에는 음반이나 포스터 등 관련 상품까지 컨텐츠와 같이 팔아서 큰 수익을 내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넷플릭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가 갖고 있던 연체료 정책, 과도한 연체료 정책이 불만을 갖고 소비자들이 싫어할 것을 예상해서 우편으로 DVD를 배송하면서 연체료는 안 받는 모델로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초기 사업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었을 때 블록버스터에 자신을 매각하겠다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는 단번에 거절했죠. 당시 블록버스터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사실 연체료 수입도 상당했는데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넷플릭스 모델이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망할 때까지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계속 기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우편 배달 모델로 시작했으나 조금 지나서 온라인 스트리밍 모델로 바꿨고요. 지금은 넷플릭스 하면 모든 사람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이해할 정도로 컨텐츠 제공자로 사업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블록버스터라는 강자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 우리가 현재 강자라고 생각하는 넷플릭스만 남았습니다. 단순히 연체료 이슈가 아니라 점포를 통해 거래를 하는 전통적 오프라인 방식이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온라인이라는 현재 방식으로 바뀌는 시점이 당시였는데 블록버스터는 그 변화의 방향을 무시했고 관성대로 오프라인 방식의 사업을 유지하다가 급격히 소멸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초기인 지금 관성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맞춤 분권 개방의 변화의 방향을 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성을 버려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기술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기술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인데 많은 사람은 경쟁하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든 피겨즈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에 있었던 흑인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흑인 여성들의 직업은 계산원입니다. 그때 IBM 컴퓨터가 처음 나사에 도입됩니다. 앞서 설명한 관성 때문인지 몰라도 나사의 그 누구도 IBM 컴퓨터를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주인공은 밤마다 가서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컴퓨터를 사용해야 할 시점에 흑인 주인공 빼놓고는 다룰 사람이 없어서 그 여자가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녀는 자기 부서 계산원들을 다 데리고 컴퓨터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손으로 계산하다가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로 직업이 바뀐 거죠. 사실 계산을 해야 하는 직업 자체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단지 기술과 경쟁에 손으로 계속하겠다는 사람들만 직업을 잃었습니다. 미래에도 기술이 직업을 빼앗는다고 경쟁의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로 직업의 방식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고 기술을 이용하여 선도하는 사람들은 히든 피겨즈의 주인공처럼 큰 문제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그 기술들의 의미와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직업을 더
생존 가능성 높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산업혁명은 고정 경제학 이론을 따랐습니다. 인간과 기업이 이성적으로 최대의 만족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만족이란 예를 들면 개인에게는 연봉이고 기업에게는 이익을 말합니다. 모든 결정은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내려진다고 믿었습니다. 경제 주체가 이성적이라 함은 만족을 극대화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포드가 검정색이기만 하면 고객이 어떤 색이 차든 고를 수 있다라고 다소 이상한 표현을 한 것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가격이 낮은 차를 소비자들은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장입니다. 그러니 색깔을 고르지 말라는 얘기죠. 블록버스터가 연체 벌금을 없앤 넷플릭스를 무시한 것도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구글이나 애플이 플랫폼을 개방해 남과 이익을 나누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기업은 고정 경제학 이론대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성적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결정을 할 때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가 만족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색상은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제공하면 소비자는 만족할 것이라는 포드의 믿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기업 관점의 믿음일 뿐입니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은 행동경제학을 만든 리처드 탈러에게 돌아갔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이성적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입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수시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기존 경제학을 보완했습니다. 이것이 노벨상을 타게 된 이유죠. 행동 경제학이 추구하는 것처럼 소비자는 효율과 이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무시되어 왔죠. 맞춤 분권 개방은 인간 선택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권한을 나눠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기업이나 플랫폼을 지배하는 소수는 이기주의와 승자 독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편리한 플랫폼을 선점하여 사람들을 모았고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묶어두면서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공유경제, 배달, 택시 등 O2O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방식입니다. 플랫폼이 성공하면 참여자에게 큰 폭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독식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중간에 낀 플랫폼 중개인 때문에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지만 말입니다. 물론 플랫폼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집중식 플랫폼과 경쟁 가능한 맞춤 분권 개방의 기술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 강자를 위협할 경쟁자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개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들이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누가 선택을 받게 될까요? 아마도 불합리한 비용이 적은 플랫폼이 선택받을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맞춤 분권 개방의 방향에 맞게 체질을 바꾸면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간다움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면 권력을 놓기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사람 관점에서 보면 힘을 뺄 수 있습니다. 만약 블록버스터가 이익이 좀 적어지더라도 넷플릭스 모델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 관점으로 고객이 이로운 방향으로 전략을 선택하지 않아 몰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플랫폼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변화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블록버스터처럼 금세 몰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의 저자 강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